하루 한 잔이라도 괜찮다고요? 그 한 잔이 당신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요. 특히 65세 이후라면 이 술 하나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원호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노년의 술 한 잔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소주, 막걸리, 맥주, 그 중에 단 하나 절대 안 되는 술이 있습니다. 계속 마시면 간이 망가지고 혈압이 오르고 기억력까지 떨어집니다. 이 술을 끊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술이 바로 소주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술이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19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한 잔 소주.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해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간이 깜짝 놀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의 재생력이 느려집니다. 즉 간이 상하면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소주의 알코올은 체내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입에 머금는 순간부터 간으로 직행합니다. 한 잔이 혈압을 올립니다. 한 잔이 심장을 조입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급격히 수축합니다. 뇌혈관에 무리가 생기고 뇌졸중 위험도 함께 오릅니다. 소주 한 잔이 심장과 뇌를 동시에 공격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주는 습관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시고 싶어집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반병이 됩니다. 당신은 조절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몸은 이미 중독 반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주는 포만감이 적어서 자주 마시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밤에 소주를 마시고 잠들면 수면 중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 결과 아침이 무겁고 낮에 피로가 누적되죠. 제가 직접 진료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평소엔 건강하셨는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을 드시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3주만 끊어보세요. 그분은 망설이셨지만 도전하셨고 3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맑고 아침에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소주를 끊는 것, 그거 하나로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간 수치도 정상이 되었죠. 그분은 지금도 소주를 입에 대지 않으십니다. 그때 안 끊었으면 큰일 났을 것 같다고 하셨죠.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주는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몸이 해독을 못하니까요. 이건 나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래서 소주를 이 시기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믿는 술들입니다. 막걸리, 양주, 그리고 맥주 이야기입니다. 먼저 막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곡물로 만들었고 장에 좋다는 얘기 많죠. 그래서 건강한 술로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막걸리는 생각보다 당분이 많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은 혈당이 크게 튑니다. 실제로 막걸리 드시는 어르신 중 공복 혈당이 180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걸리는 생각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발효주입니다. 산성이 강하고 위를 자극합니다.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 있죠. 특히 저녁에 막걸리를 드신 후 밤새 속쓰림 때문에 깨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막걸리 드신 후 새벽마다 명치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끊고 나서야 통증이 사라졌죠. 막걸리는 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효모 성분이 가스를 유발하고 복부 팽만감과 트림을 증가시킵니다. 막걸리가 장에 좋다는 건 일부에만 해당됩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양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주는 가격이 비싸고 고급 이미지가 있지만 도수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량만 마셔도 간이 크게 놀랍니다. 양주는 알코올 분해 속도보다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노화된 간은 따라가지 못하죠. 간 수치가 올라가고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밤잠도 흐트러집니다. 또한 양주는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이게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찬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약 드시는 분들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잔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술과 약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효과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혈압약입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약도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두 가지가 겹치면 혈압이 갑자기 너무 낮아져 어지럼증, 실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행 중 넘어져 골절 입원하신 어르신들 중 술과 약을 같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또한 당뇨약과 술을 함께 드시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당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식은땀,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옵니다. 술은 간의 포도당 생성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인슐린 쓰시는 분들은 절대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진통제와 술도 위험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위벽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술까지 겹치면 위출혈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한 어르신은 무릎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면서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을 곁들였습니다. 몇 주 뒤 토열 증세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위궤양 출혈이었습니다. 그 이후 술을 완전히 끊고 식사와 약만 조절했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조합은 수면제와 술입니다. 둘 다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호흡이 느려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어르신들 중 잠 안 올 때 소주 한 잔 습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치매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뇌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효를 거의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술 한 잔이 그 효과를 지워버리는 셈입니다. 약을 먹는 이상 술은 끊으셔야 합니다. 약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술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술을 끊으면 정말 그렇게 달라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답을 줍니다. 술을 끊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뚜렷합니다. 먼저 3일만 끊어도 차이를 느낍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 피로감이 덜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소화가 편해지고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속쓰림도 줄어듭니다. 2주 후에는 혈압이 안정됩니다. 정기적으로 측정해보면 눈에 띄는 수치 변화가 보입니다. 피부색도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집니다. 술이 빠지면 간이 회복하면서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3주가 지나면 뇌가 더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집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술을 끊고 3주 만에 예전엔 꿈을 기억 못했는데 요즘은 생생하게 기억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1개월이 되면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만성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술을 끊었다는 사실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이 건강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신건강까지 개선시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복부 비만도 줄어듭니다. 뱃살이 빠지고 옷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낮에 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병원 검사에서 간 기능,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개선되면서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끊을 걸. 술을 끊는 건 고통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이 스스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이제 뇌 이야기입니다. 술이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치매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기억력입니다. 술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말을 잇거나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밥 먹었는지 기억 안 나요. 약 먹었는지 또 확인해요.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술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술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뇌의 위축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뇌가 작아지는 거죠. CT나 MRI에서도 실제로 보입니다. 또한 술은 뇌연료를 감소시킵니다. 산소 공급이 줄고 그만큼 뇌세포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노년기 음주 습관이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8배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술은 수면을 얕게 만듭니다. 수면 중 뇌를 청소하는 기능이 약해지죠.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연결됩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술 마시면 잠이 빨리 오긴 해요. 근데 새벽마다 깨고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이것이 바로 뇌가 지친 신호입니다. 술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깨뜨립니다. 우울감, 불안감,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판단력, 성격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시작을 막기 위해선 뇌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음주 중단입니다. 술을 끊으면 뇌의 회복력이 살아납니다. 치매로 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술을 끊고 싶지만 자꾸 생각나고 손이 가는 순간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습관은 뇌와 몸이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공허감이 생기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추천드린 술 대신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바꾸기입니다. 술을 마시던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드시던 분이라면 그 시간에 밖을 한 바퀴 걷는 루틴을 넣으세요. 공원을 한 바퀴 걷거나 TV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5일만 반복하면 뇌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 음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땐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를 준비해두세요. 탄산수가 효과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보리차에 얼음을 넣고 예쁜 잔에 따라 마시면 분위기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적는 겁니다. 술을 끊고 있는 날을 기록하세요. 달력에 5표시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안 마셨다고 적는 순간 뇌는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기억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스스로 대견해집니다. 그 성취감이 다음 날을 이어가게 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 약속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꺼내는 순간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번 달은 술 안 마시기로 했어. 이 한마디가 의지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을 바꾸는 겁니다. 술을 부르는 자극적인 안주 대신 밥을 먼저 드시고 과일이나 견과류로 입을 달래보세요. 배가 부르면 술이 당기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위장이 차 있으면 음주 욕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공하셨다면 그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진짜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술을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3단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많은 성공을 이끈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술부터 치우셔야 합니다. 냉장고, 찬장, 테이블 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야 합니다. 술잔, 안주 접시, 술 광고가 나온 잡지까지 시각 자극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의식적으로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술 마시던 시간과 장소를 바꾸세요. 그 자리에 건강 루틴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8시에 소주를 드시던 분이라면 그 시간에 TV 끄고 라디오를 켜고 허브차를 따뜻하게 마시는 루틴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는 같은 시간에 샤워 후 명상을 하거나 손자에게 전화하는 것도 좋은 대체 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을 습관으로 인식합니다. 3주만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바뀝니다. 세 번째 단계, 주변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혼자 끊는 것보다 주변과 함께 끊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에게 말하세요. 이번 달은 술 끊기로 했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손자에게 약속하고 6개월째 금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눈이 있어서 다시는 입에 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세 가지 환경을 바꾸고 습관을 만들고 주변과 약속하는 것. 이 세 단계가 같이 가면 술을 끊는 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을 끊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수치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병원 검진 결과로 증명된 변화입니다. 첫째, 간 수치입니다. AST 수치가 있습니다. 정상은 40 이하입니다. 술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보통 7만100 사이입니다. 그런데 술을 끊고 한 달만 지나도 이 수치가 30에서 40대로 떨어집니다. 간이 회복되면서 몸의 피로도 함께 줄어듭니다. 술을 끊으면 2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한 달 후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셋째, 혈압입니다. 술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술을 끊으면 평균 1020매까지 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약을 드시고도 조절 안 되던 혈압이 술을 끊자마자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혈당입니다. 술은 혈당을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단 음료처럼. 당분이 많은 술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술을 끊고 2주가 지나면 공복 혈당이 평균 1530까지 내려갑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어 약 용량을 줄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째, 체중입니다. 술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소주 반 병에 250칼, 막걸리 한 병에 400칼 이상입니다. 술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평균 12kg 감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뱃살이 먼저 빠지기 시작합니다. 복부둘레도 평균 24cm 줄어듭니다. 여섯째, 수면 질입니다. 술을 끊은 분들 대부분이 말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느낌이 든다. 깊은 잠이 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가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술을 끊는 것 그 자체가 몸 전체를 바꾸는 신호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 들으셨나요? 하루 한 잔 소주가 당신의 간과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막걸리, 양주, 맥주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점. 술과 약이 만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술을 끊었을 때 몸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지도 함께 보셨습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수면이 깊어지는 변화. 이 모든 건 딱 하나, 술을 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주변에 약속하는 것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몸이 분명하게 반응해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지금이 바로 그 진작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심을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이번 달은 끊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짧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용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